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의 앞으로 이제 독해해 나가야 될 이 인간의 어떤 조건은 이제 상당히 이 조금 대안적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정치 공론장이 형성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어떤 철학에서처럼 뭐 범주의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또 한나 아렌트가 염려했던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마치 규정을 이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해를 하니까. 왜? 인간 조건이라는 게 이게 변하면은 역사적 과정이나 문명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자동화. 이제 노동이 종래에는 이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우리 앞으로 정치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일단 관로를 하더라도 물질적인 어떤 조건은 이제 그 단계가 지금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만 딱 먹고 우리끼리 정말 마음만 딱 먹고 하면 로봇 뭐 이런 걸로 쫙 다 지금 깔 수가 있는 거고 몇몇 쪽 이런 분야만 딱 빼놓고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가능한 시대인데 워낙 사회적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지금 다 안 하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방에 지금 로봇 군인만 쫙 다 풀어놔도 그 군대 전방 안 보내고 애들 다 전부 우리 데려오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뭐 또 난리가 나겠죠. 뭘또 뒤집어, 뭘또 하나 뭐 어디 폭발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물질적 어떤 토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노동 조건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도 이미 그 상황을 예견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기술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지구에 묶여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노동을 하는 지구의 어떤 방식으로 자연적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존재자니까 즉 지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더 논리를 확대를 시키면은 이제 노동은 종래처럼 이 지구 즉 자연에 의속화된 어떤 필수적인 어떤 방식으로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이 개념이 굉장히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탄생성이라는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한나 아렌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 탄생성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탄생성이 먼저냐 아니면 이 복수성 이게 먼저냐 뭐 이게 이제 달걀과 같은 이런 좀 상관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이 탄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유 방식을 하나 내세워요. 뭔가 하면은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누가 또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각자가 각각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또 요 각자가 하나가 바로 사회를 이루는 거니까 공론장의 구성 요소니까 그러니까는 그 공론장 자체가 어느 고정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어떤 목적이 하나 딱 정해져 가지고 쫙 출발해 가지고 쫙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고 왜 각자가 또 계속 새롭게 태어나니까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각각 하나는 새로운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늘 사회 자체는 뭡니까? 혹은 공론 자체는 뭡니까? 오픈하게 열려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치도 열려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어떤 식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갈지는 늘 그 공론장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내세우는 이 탄생성 개념이 이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에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다 세 개에 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선험적인 어떤 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즉시 바로 이거는 우리 모두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걸로 전부 다 또
다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거의 어떤 그런 어떤 상관관계의 어떤 게 이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 즉 마르크스가 받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지금 보는 거죠.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 묶여 있고 자기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뭘 뭐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육체와 생명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일종의 노동에 연관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와는 다른 방식이 이제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워크 작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독일어로는 그 다른 말로 번역을 해요. 헤어슈텔렌이라고 번역. 독일어는 이게 이제 요 책이 독일 책인데 영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 책을 번역한 거고 그 휴먼 컨디션을 번역한 거고 한나 아렌트는 독일 사람인데 원래 독일을 굉장히 이게 더 모국어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리바이브를 썼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게 더 풍부하고 그래요. 그 여기는 시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시를 지금 다음 장에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여기는 시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가 없잖아요. 앞에 서문에 여기는 이제 바알에 관한 어떤 시가 나와가지고 기술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게 더 모국어고 영어는 이제 34살에 미국 가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휴먼 컨디션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짧은 외국어 같은 느낌이죠 영어는.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어로 써가지고 이랬는데 이 독일에서는 더 단어가 더 아주 의미가 더 명료해요. 헤어슈텔렌이라고 해요. 헤어슈텔렌. 헤어라는 거는 내 앞으로 끌어오다 이러면 히는 저쪽으로 보내다는 의미인데 저쪽으로 보내는 건데 헤어는 내 앞으로 끌어오다 이렇게 슈텔렌은 세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이게 워커 이렇게 되겠죠. 워커 되는데 영어에 워크하면 의미가 좀 잘 안 나와. 근데 독어로 이 헤어슈텔렌 하는 거는 이제 쌤 하는 작품 같은 거 예술 작품 뭐 그런 다음에 의료 뭐 어떤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하는 것 전부 다 그게 헤어슈텔렌 뭔가를 내 앞에 끌어와가지고 뭔가를 세우는 이런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 영어의 워크와는 조금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이 독어를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그 함석헌 선생 그 스승이 유흥모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유흥모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이렇게 막 그 한글에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글을 막 통해 가지고 분석을 우리 자기가 분석해지고 싶은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하이데거가 그렇고 독일 사람들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런 식의 언어의 어떤 그 고유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 사유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가 고유한 사유는 고유한 언어에서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락강 들어가 보면 좀 이제 조금 더 또 그 이해를 조금 하게 돼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온가 했는데 하여튼 그 독일에서 영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게 독일어 헤어슈텔렌 뭔가 세우는. 근데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 즉 여러분들 이제 그 인간의 조건에 보면 텍스트에 보면은 불사와 영혼이라는 게 나와요. 불사와 영혼, 불사와 영혼. 그 불사와 영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첫 번째는 신이 불사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명예. 예? 명예. 인간의 명예. 예,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고 우리가 신. 명예. 우리 불사는 뭐 죽지 않는 게 불사. 예. 위성. 예? 세 가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뭔가.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그것도 불사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신은 죽지 않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신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폴리스를 통해서 즉 폴리스의 어떤 공동체의 이름을 즉 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은 죽어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 혹은 쌤처럼 예술 작품을 남기는 것도 일종의 불사의 어떤 그런 하나예요.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작품을 통해 가지고 단 조건이 이제 붙는 거죠. 탁월할 것, 명예면은 위대한 어떤 행위를 할 것.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뭔가 하면은 그 공동체의 서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서사. 이게 이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불사의 어떤 한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보면 히라민들이 어떤 사유 자체가 굉장히 좀 탁월한 거죠. 이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왜 이 서구에서 이쪽에서 그 예술 작품들이 탄생이 되고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탄생이 되고 철학 작품들이 탄생이 되는가 하는가는 이런 사유가 그 이면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매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뭐 누구 친구도 죽고 뭐 아까 그 누구 뭐 런어웨이 하다가 또 매일 일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참 허무하죠. 근데 그 해결책을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을 거고 뭘 다른 방식으로 또 해소를 막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그 해소책을 하는데 이 희랍적 사유에서는 즉 어떤 작품 혹은 사회 기여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그 건축물 같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육신은 가되 자기의 어떤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작품. 네. 이 작업하면 자꾸 저는 이렇게 논팽이가 아니지만은 작업하면 좀 이상한 말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이 작업을 거의 다 작업을 하다 뭐 이러는데 아니 저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이 작업 자체가 조금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도구 자체가 이제 좀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끌어서 뭔가를 세우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작업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활동인데 이 활동 자체가 이제 아까 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 활동과 탄생이 결합이 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다음에 우리 사회가 비록 이렇게 확장적으로 고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연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회가 가면은 그 사회의 어떤 그 궁극적 어떤 지향 자체가 해저드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은 생기지만은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사유를 하면 정치 철학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시 또 문제로 돌아와요. 왜 한나 아렌트가 계속 자기를 철학적인 어떤 걸로 사유 규정하기를 꺼렸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철학이라는 건 플라톤이 정치 철학 딱 꼴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플라톤의 사유가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플라톤적 사유의 어떤 정치 철학적 국가론을 딱 내세우면은 싫든 좋든 누구든 간에 그 모델에 따라야 되는 나는 어떤 정치 철학의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정치 철학을 이제 이 정치 모델은 이래 또 이 모델은 A, B형은 이래, C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마치 사회가 굉장히 그 속의 구성원들이 뭐 다 행복하고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상으로 경험해봤지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 자체도 이것도 그렇죠. 지금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도 굉장히 많은 모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한나 아렌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우리에 의한 정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촛불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그것도 잠깐 우리가 촛불 차원에서 잠시 그럴 것 같이 있지만 그 이후에 흘러지는 건 뭡니까? 정치인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 즉 소외되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탄생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이제 제가 그 그림에서 잠깐 그렸는데 어떤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혹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탄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한나 아렌트한테 중요한 그리고 그 사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의 독특성이 바로 이 탄생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 조건을 공부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텍스트를 읽으면 좀 더 분석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를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쭉 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이 인간의 조건의 어떤 텍스트 속에 특히 이 탄생성이라는 어떤 이 개념이 뭘 통해서 활동과 결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그런 다음에 나가면서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공론의 어떤 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그 공론과 사적 영역의 어떤 그 형성이 역사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조금 더 분석하면서 들어가지만은 이 근원적으로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 그때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정적 차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사유. 그런 다음에 그 사유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이런 사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어떤 그 사유 이해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 이해라는 것들이 어떤 그 순수한 이성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칸트가 말하는 어떤 그 특수자에 의해서 특수성을 파악하면서 하는 방식의 어떤 그 인식 방식이 그게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한나 아렌트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이 한나 아렌트는 역사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유효했느냐, 즉 한나 아렌트가 보고 역사를 파악했는 어떤 그 방식. 그 다음에 이 한나 아렌트의 어떤 기본 개념들이 우리 현재의 어떤 그 기본 개념들, 현재 정치에 속해 있는 현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로 유효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유용하냐는데 결국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현재의 어떤 상황을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대의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현상학적 분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서문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되고 있듯이 이 기술 문명 자체가 지배적인 어떤 형태를 차지함으로써 종래 인간이 가지고 왔던 고유한 어떤 그 활동성을 뺏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단절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 사유를 무사유로 이끌고 바로 그런 무사유로 이끄는 그 속에서 바로 전체주의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기본적인 그 대답은 궁극적으로 사유 자체를 근원적으로 복원하는
게 이 한나 아렌트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어떤 과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만이라든지 정치 공학적이라든지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치 공학적으로 자꾸 이 정치를 지금 이끌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많은 우리가 뭐 며칠 전에도 뭐 적나라하게 지금 보는데 우리가 데모할 때도 그 정도로까지 격렬하게 하지 않았던 데모를 우리가 지금 막 지금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형태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 그걸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나 아렌트가 만약에 저걸 봤다면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한나 아렌트로 봐서는 그냥 그거로 보는 거죠. 지금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형태 자체를 어떤 정치를 이제 왜곡하는 근원적인 어떤 이익. 그 정치를 왜곡한다는 건 결국은 한나한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한테 경고 형식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한테의 정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성을 대한 문제고 그 인간 본성을 무엇이 확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혹은 그거를 그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 정치 자체를 다시 한번 복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쌤 질문 조금 제가 받고 우리 책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몇 회 할지 그런 거 쌤하고 조금 의논하고 질문 조금 제가 받을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불사와 영원 말씀하실 때, 예예. 그러니까 제가 그 텍스트에서 읽었던 기억을 예. 보면 이제 불사라고 해서 영원이 아니다. 예예. 불사와 영원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고, 예예예. 네. 반대로 죽었어도 영원한 게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영원이라는 거는 저 이제 헤스텔렌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그 인공 세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라는 게 자연적인 세계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은 이 인공 세계, 그 인공 세계가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저게 이제 공동체 서사가 되고 그게 예. 바로 우리 이제 인공 세계를 지탱해주는 뭐 어떤 그 이게 세계관, 뭐 그럴 세계 수도 질서, 있고. 예. 뭐 현재 세계 질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저 잠깐만 이제 보충 설명 잠깐 하면은 네. 소크라테스는 왜 글을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한나 아렌트가 대답하기를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추구했지 불사를 추구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작품을 쓰지 않고 그냥 영혼에서만 자기의 철학적 사유를 했다라는 게 쌤 설명하는데 잠깐 보충적으로 조금 첨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사와 영혼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왜 철학자들은 불사를 하찮게 봤는가? 왜? 철학자는 영혼을 추구하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 자체는 이 불사보다도 더 이렇게 고차적인 차원이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철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곧바로 뭔가 하면은 영혼에서 불사로 관점을 뭡니까? 디그레이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요. 약간 디그레이드 해가지고 영혼을 일단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영혼과 불사를 보면은 약간 철학자 입장에서는 디그레이드 된 거다. 불사를 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혼 자체에 대해서 잠깐 눈을 감고 자기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으로서 불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영혼과 불사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 두 번째로는 작품을 쓴다고 다 그게 뭐 위대한 작품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즉 그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그게 이제 부가어를 붙이는가 하면 탁월할 것,
이렇게 이제 붙이죠. 우리도 보면은 작품들이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저 미술사 공부했을 때 나왔지만은 많은 작품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냥 지금도 있지만은 그냥 그런 거는 위대한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작품으로 있으니까 이제 전성화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중세 때 뭐 이런 건세 미술사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위대한 예술품 작품 혹은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건 그리고 불사의 어떤 형태가 탁월성을 가지고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네, 쌤 질문.